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그냥 여태까지 1년은 아니고요.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다문화 관련 모니터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왜냐면 5개월 동안 여러 사람이 같이 일했던 결과물이니까. 16장이라고요? 네. 줄이고 줄여서 이제. 네. 크게 우리 모니터가 이제 큰 축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신문, 방송, 종편 시사 토크쇼에 있는 그 보도, 시사성 내용들을 모니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모니터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모니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덩어리에 아마 보고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많다. 지금 사실은 이미 다 썼는데 그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하나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문, 방송, 보도와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 그동안 최근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동안에 다문화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방송했었는지 우리가 그걸 뭐 주제가 뭐였는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위반한 사례들을 모아본 거거든요. 네. 그런 모니터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시작할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종편 모니터. 언론 속 이주민 차별과 혐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주민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니터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신문과 방송, 종편 시사 토크쇼였어요. 5대 일간지 그리고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 그리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종편 프로그램 13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모니터할 거냐, 무엇을 지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인권보도 준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그때 교육도 받았잖아요. 몇 차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체크하면 이주민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안을 전하려는 태도가 충분한가를 체크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걸리는 건 뭐냐면은 이주민이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다룰 때 그 이슈를 통해서 국민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 이주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주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보도인가를 봤고요. 그리고 혐오 관련 그 발언 있잖아요. 혐오 조장 발언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가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현주 의원 등이 이주민 관련해서 혐오 조장 발언을 하시거든요. 허위 조작 정보나.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그냥 따옴표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빠르게 팩트체크해서 이거는 허위 조작 정보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적절한 고정관념이에요. 라고 혐오 발언이에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1번이에요. 네. 2번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가 체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단어를 딱 정했어요. 불법 체류자, 불체자, 불법 체류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체크했고요. 그리고 다문화를 굉장히 오용하는 사례,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 다문화 자녀,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군인, 다문화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다문화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는 경우를 체크를 했고요. 세 번째는 혼혈이라는 말을 체크를 했어요. 이것도 인종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3개를 썼으면 3가지의 사례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서 이런 게 많았다 적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보도에서 이주민에 대해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건, 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을 범죄자나 전염병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그런 보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한국법을 따르라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할 것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그런 태도들을 체크를 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야, 진짜 너 너무 한국 음식 잘 먹는다. 너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칭찬조차도 부적절한 행태로 체크를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서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주민 개인과 공동체를 지나친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할 가난한 불쌍한 그 사람이라는 그런 동정적인 시선으로만 그리지 않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가 어때서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이주민은 동정이 아니라 마땅히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격체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요 지금 5가지 순서가 거의 이렇게 요 패턴으로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닌 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주민을 느낌. 대할 때 네. 거의 그렇긴 합니다. 아, 참. 자, 그래서 우리가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매체를 모니터를 했잖아요. 5개 신문, 8개 방송사, 그리고 종편의 13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주민 관련 기사나 방송 내용이 총 2,324건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로 분석을 한 결과 체크리스트에 걸린 게 262건이 있었대요. 그죠? 기사가? 이 네. 기사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위반한 횟수가 총 338회였는데 이건 이유는 중복이에요. 한 기사에서 요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8회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제이 씨가 전체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누가 얼마나 위반했는지를 쭉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그 지적된 사례는 그 아까 말한 체크리스트 2번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건 많을 수밖에 불법 없어. 체류자, 네. 혼혈 이런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걸리는 게 워낙 많으니까, 가장 많았다. 그죠? 네, 그래서 신문에서는 85회, 방송에서는 41회,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16회, 그래서 총 142회를 위반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1을 위반한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안을 전하려는 태도가 불충분한 경우 요게 이제 신문이 48회, 방송이 8회,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21회, 네. 총 77회 위반을 했고요. 체크리스트 3인 보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는 경우는 신문이 20회, 방송이 11회, 종편 시사 토크가 26회 해서 합계 57회 위반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동화주의를 얘기했던 체크리스트 4번. 네. 그러니까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만을 강요하는 경우 이런 기사가 신문이 10회, 방송이 17회, 종편 시사 토크쇼가 14회 해서 총 41회 지적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서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는 신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정적으로 묘사하고 막 이런 게 좀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송은 3회, 종편시사 토크쇼는 18회, 그래서 총 21회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제가 이걸 느꼈을 때는 이제 그 동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진짜 정말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일부러 넣는데 이런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별로 동정하지 않는다. 관심이 그러니까 없을 그런 수도 식의 있다.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아, 그럼 차별만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 보도에서는 생각보다는 이 동아주의, 그러니까 이게 예능에서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많은 맞아.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에 동아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는 내용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비하 발언이 나왔을 때 불충분하게 전하고 어떤 그들과 관련된 이주민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보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실감나시라고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크리스트 1번을 위반한 사례.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네. 보도하고 있는가입니다.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 사례를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어요. 네. 첫 번째로 구로동에서 경찰 폭행 사건 등 범죄 보도가 있었는데 범죄 보도가 나오면 꼭 나오는 중국 동포 혐오.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이주민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면 이 출신 배경을 굳이 언급하는, 그러니까 뭐 중국 동포다, 뭐 베트남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특정한 그 인종, 그러니까 뭐 중국 동포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난 5월 달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구로동에 그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사실 여경 문제가 같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술 취한 취객 2명을 여경이 뭐 제대로 조합하지 못한다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시겠는데 네네. 이때 그 술 취한 취객 2명이 중국 동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국 동포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구로동 술집에서 중국 동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만취해 소란을 피웠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언급하면서 굳이 사건과 관련 없는 중국 동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경향과 한겨레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전하면서 중국 동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정보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과 중국 동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건 중국 동포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 그럼요. 유럽인도 하고 미국인도 하고 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향과 한겨레는 아주 훌륭하게도 이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중국 동포인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뭐 중앙, 동아, 뭐 조선일보는 그냥 막 언급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됐고 뭐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5월달에 또 뭐 어떤 대림동에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30대 남성이 흉기를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가해자가 중국 동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에서 막 경찰 찌른 중국 동포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막 경찰 찌른 한국인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라고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에서 인권보도 준칙 총강 제6항에는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특히 뭐 영화 산업에서 이 중국 동포를 너무 뭐 거칠고 막 범죄자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고 그 청년 경찰이나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영 금지 가처분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워낙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는 기각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러한 어떤 중국 동포 이퀄 뭐 범죄자다 이러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국내 범죄 중에서 외국인 범죄는 2%밖에 안 된다고 해요.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이제 외국인 범죄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 내국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범죄와 연결짓는 보도는 꽤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이주민 차별 발언이 우리가 모니터하는 도중에 이제 터져가지고 네. 사실은 저는 이것과 이현주 의원의 발언 등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파적이다, 뭐 민원연이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신 발언은 심각한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른 이야기 그 방송에서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사 토크쇼 등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민 차별 발언을 어떻게 전했던가를 좀 짚어주시죠.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그 당시에 막 팩트 체크를 하면서 뭐가 잘못된지 얘기를 했는데 MBN은 이 황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방송을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옹호할 이게 수가 정파적인 있냐. 이게 정파적인 진짜 겁니다. 대박이다. 네. 그래서 MBN의 그 뉴스 빅5에 출연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는 이 황 대표 발언이 최저임금을 외국인들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외국인은 더 싸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라고 요약하면서 그것도 말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일리가 있나? 그 근거가 나름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본 돈을 외국으로 다 송금한다. 사실 이건 당시에도 많이 팩트 체크를 했어요. 어쨌든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주민들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국내에서 먹고 뭐 자고 다 하잖아. 소비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팩트 체크가 됐는데도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아니다. 이 외국인들이 돈 벌면 다 해외로 돈 보내버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팩트 체크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윤 씨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MBN 뉴스 와이드에서도 이제 여기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했는데 역시 이제 뭐 황 대표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달을 봐야 되지 손가락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면서 이주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거 다시 또 그때 다 팩트 체크했죠. 네네. 근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 네, 팩트 체크 맞아요. 하든 말든 그냥 네, 황 대표 네. 말이 맞다라고 네. 쉴드를 쳐주고 있었다.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1번 체크리스트 1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주민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주 여성이 폭행을 당했어 남편한테. 그러면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되게 이렇게 사변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주기는커녕 헛소리하는 그런 방송들도 있었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했던 TV조선의 그 신동욱 앵커였어요. 자, 이 앵커 얘기는 좀 짚고 갑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TV조선 신동욱 앵커가 방금 말한 이 영암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을 전하면서 이 베트남 여성은 순종적이다라는 막 편견을 드러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싶어가지고 한 10번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이 신동욱 앵커가 베트남은 여전히 삼강오륜이 살아있는 유교 국가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삼강오륜.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할 처자가 지킬 4가지 덕목, 4덕을 노래하는 민요도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4덕이 뭐 집안일 농사일 잘하는 거, 뭐 용무를 가꾸는 거, 언행을 상냥한 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진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종적이라는 베트남 아내들도 이 모짐 시집살이에 눈물 지으며 이런 구전 가요를 읊조린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구전 가요를 알려줘요. 며느리로 왔다가 시험이 얼마나 잔인한지 더 살 수 없어 친정으로 간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 시어미를 한국 남편으로 바꿔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7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부끄럽습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자신이 부끄럽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기에는 이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왜 때리냐? 이 나쁜 한국 남자. 약간 이렇게 비판에 이제 가해자를 이렇게 애둘러 비난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결혼 이주성이 폭행 사건을 당했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삼강오륜이 살아있는 국가라는 말이 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를 진짜 헛소리를 한 거라. 아니 염장지르는 거지. 염장지르는 겁니까? 진짜. 설마 너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염장지르는 거라고 생각해. 너무 끔찍한 거였습니다 이 방송은. 자, 이게 이주민 여성이 보면은 이주 여성들이 봤을 때는 저는 아니 지금 사람을 맞았는데 지금 베트남 여자들 착하니까 착한 여자 순정적이고 뭐 부모 잘 모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잘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체크리스트 2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법 체류자 이런 표현 하지 말아라라고 했고 그리고 혼혈 쓰지 말라 그리고 다문화 남발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은 사례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142회나 지적했다고 했으니까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바꿔서 불러달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일단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보면 미등록 입국자, 이 미등록 체류자를 그러니까 마치 반사회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되게 차별적인 용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특정 집단을 편견과 혐오의 대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 거고 네네. 이 사람들은 단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제 미등록 체류자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엔 국제 이주 기구에서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양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자, 아무튼간에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초과 상태라는 것만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불법이라는 불법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낙인을 찍는 표현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건데, 근데 이 대체 용어를 언론사들이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언론사 우리 저번 토론회 할 때도 연합뉴스 기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관공서에서 내놓는 자료에도 불법 체류자라고 써 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쓰냐라고 법무부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쓰고 있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바꿔줘야지 되는 거죠. 그 완전. 전반적인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언론에서 쓰면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안 지키면서 뭐 관공서 핑계를 열 대. 대. 관공서 하는 거 다 할래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참. 취사 자, 상태. 네. 그 다음에 이제 혼혈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이게 뭐가 문제인지 다들 못 느끼시는데 아무튼 이게 순혈의 반대말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순혈이라는 소리인데 사실은 나는 이거는 이제는 말하기도 참 민망한 순혈이 굳이 누군 그렇게, 순혈이고 네. 누구는 혼혈이다. 다 혼혈 아닌가요? 다 피가 섞였죠. 뭐 피 안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네, 태어나면서.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지 왜냐면 맙시다. 너무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쓰는 게 사람을 좋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잣대로 나누지 마세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라는 표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속 오해를 하는데 다문화라는 자체가 단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앞에 써가지고 그 사람을 나와 구분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악용한다, 그렇죠. 오용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고요. 그것 말고 우리가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좀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한겨레 보도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한겨레 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21세기 인구 지형을 바꾸는 블랙 아프리카라는 제목 기사였거든요. 네네. 사실 뭐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블랙 아프리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차별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라고 다 검은색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게. 그러니까 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네.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과거에는 막 흑인의 땅, 막 니그로랜드 뭐 이런 식으로 칭해졌는데 네. 80년대부터는 이 이제 그냥 지명 그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아프리카도 지금 다양한 인종을 구성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맨날 말하는 흑형 이런 말들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이 그냥 자기는 형이라고 하니까 좋은 말인 거야 이렇게 친근한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종을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굳이. 구분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걸 네. 안 하면 실수가 안 발생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네네, 그렇죠. 체크리스트 3을 위반한 사례를 좀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사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당사자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외국인 탓, 질병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탓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요? 질병 얘기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네. 전염병의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표현들이 언론에서 그냥 막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등장하거든요. 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걸릴 게 없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보균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차별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송이 있냐면 이게 사실 9월 달에 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YTN에서 전문가가 막 얘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모임이라든가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모국에서 가져오는 소포에 대해서 불법 축산물이 있는지 양동장으로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모임을 이제 막고 있다.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MBN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돼지 농장은 실시간으로 감염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만 있는 곳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그쵸. 병이 발병하면. 공항에서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그 소독하고 차도 다 지나갈 때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공무원들은 일단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뭐 우리 이것도 이래 하고 이래 저것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요거에 꼭 빠지지 않는 이 세트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쌍방가실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유난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따져야 되는데 아니 왜 외국인 노동자만 이렇게 맨날 방역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고 그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예, 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대주 농장은 그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대주 농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주 농장에 외국인 그치. 노동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 한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막 왜냐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돌아다녔으면 모르는데 그분들은 별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해외여행도 못 가. 그치. 어떻게 한국에서 보면은 일만 그런 하고 병들을 있는데. 하는 것은 오히려 발병이 높은 거 한국인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해인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4를 위반한 사례와 5를 위반한 사례는요 별도로 얘기를 안 드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아주의 또는 동정적 동정주의. 시각인데요. 동아주의는 사실은 그 예능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정적인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요거는 너무 짜증이 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한 베트남 그 여성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다룰 때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TV조선의 앵커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MBN의 시사 토크쇼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전에 또 등장했던 이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께서 이제 했은 네네. 말인데 네. 이 영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이제 뭐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 막 이주민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워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도 베트남이나 다국적 부인들을 좀 잘해주기 위한 운동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잘해주기 위한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폭행을 당한 게 우리가 뭐 못해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비자 발급의 문제도 있고 뭐 이 어떻게 보면 그 농촌 내에 어떤 가부장제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잘해주기 위한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풀 워딩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참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에도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많은 베트남이나 중국 출신이나 캄보디아 이런 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촌이나 이런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경우를 국가 차원에서 좀 나가서는 이제 보호를 해줄 때가 된 건 아닌가.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사실 한국 쪽으로 많은 결혼을 하잖아요.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 부인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도 베트남이나 다국적 부인들을 좀 잘해주기 위한 운동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했거든요. 자 이게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평상시에 나오는 말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폭행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좀 잘해줘 봐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아니 멀쩡한 말을 했는데 왜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 그리고 우리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고 제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이게 보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일방적으로 막 측면입니다. 불쌍하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도와줘야 그렇죠. 된다 이런 예.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가 시혜적인 근데 시각이죠.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문제가 예. 일어난 건. 만약에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성격이 참 착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되게 어색하죠. 왜? 엄청 어색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럼 안 불쌍한 말하잖아요. 사람인데 어디서 말입니다. 폭행을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그렇죠. 되는데 왜 때렸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네. 때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내일 드디어 네. 창립 기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미리 녹음을 많이 해놨습니다. 미리 많이 녹음을 해놨지만 한 주는 아마 쉬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를 아마 쉬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간에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쁘게 저희 방송은 되도록 끊지 않고 계속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